강사님, 네. 자동차 보험, 네. 휴업손해 너무 어렵습니다. 배웠잖아요, 다. 다 아는 건데, 대표님이. 배웠어도 특이한 사항들이 현실에선 존재하잖아요. 뭐 많죠. 너무 많은데 뭐가 제일 궁금해요? 우선은 휴업손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휴업손해. 쉽게 설명하면 휴업이잖아요. 네. 업을 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일을 못함으로써 내가 휴업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휴업을 함으로써 월현실 소득에게 벌고 있었던 금액들을 못 벌게 된 경우에 실제 수입의 감소분을 물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 1일 기준으로의 85%. 근데 사실 이게 소송 시의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은 85%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조금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기는 돈을 이만큼 벌고 있었는데 실제로 세금 신고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인형 뽑기 뭐 이런 분들. 제가 많은 분들 봤죠. 뭐 신촌에서 양말 장사. 돈 되게 많이 벌어요. 근데 뭐 신고 안 하죠. 나 형, 지금이 아마 또 카드 다 내지만 옛날에는 1,000원짜리 병원 가면 막 1,000원짜리 빳빳하게 막 다림질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 돈을 많이 버는데 실제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돈을 못 버니까 휴업의 손해가 생겼는데 그럼 입증 좀 해보세요. 근데 입증한 게 없지. 현금으로 다 받았는데 그런 분쟁들이 많아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세법상 입증된 경우에 그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급여소득자나 월급쟁이들은 분쟁이 없어요. 근데 분쟁은 지금 이런 케이스들. 아마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실무들. 맞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사실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뭐냐면 사고가 나서 내가 입원한 건 맞아. 네. 근데 저희 회사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원 기간 급여가 나왔어요. 그게 문제지. 공무원들도 그래요. 네. 그럴 때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실무적으로. 네. 그리고 그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실제 입원을 통해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 제일 문제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병가를 쓰면은 병가지만 연차를 쓴 거예요. 일주일 연차를 쓰면 이 연차는 내가 사실 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연차를 입원 기간에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월급은 나오겠죠. 연차를 썼으니까. 근데 휴업에 실제 감소된 게 없네요? 라고 말하면 할 게 없잖아요. 실제 수입의 감소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돼서 보통 약관에는 실제 뭐 연월차 휴가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요걸 따져서 받는 이런 우리 좀 똑똑한 피해자분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분쟁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 중에 사실 뭐 가외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에 가외 비용이 많이 세졌더라고요. 대표님 가외 해보셨어요? 해봤죠. 얼마 받으셨어요? 지금 시세하고 차이가 많을 거야. 그때 저도 그때 꽤 오래전이었지만 그래도 꽤 받았던 꽤 받으셨어요? 네. 네. 저도 수학과외 해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 과외하는 애들 비싸더라고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과외 현금으로 주잖아요. 엄마들이 그냥 이체해주고 끝이잖아요. 세법상 입증 가능한 소득이 없잖아. 학생 같은 경우들, 대학생 이런 분들. 근데 자기 사실 가해로 한 몇백만 원씩 벌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휴업손해를 인정하는데 분쟁이 많다. 그리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약관에는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세법상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입증 가능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일은 한 게 맞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해가지고 산출해드리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세법상 기준들을 가지고 산출하게 되어 있고요. 무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휴업함으로써 얻은 휴업의 손해가 없잖아요. 학생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학생의 직업은 공부잖아요. 업무는. 학생이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휴업손해를 산출하기가 실무상 쉽지 않다. 그럼 가정주부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주부는 질문 날카로워요.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월급 300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가사노동자라고 우리 약관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사노동자라 함은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흔히 말하는 주부의 모습을 말해요. 제 친구 중에 주부 있거든요. 아내가 돈 더 잘 벌어가지고 육아휴직 내고 주부 활동하고 있어요. 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소도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2인 이상의 경제주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가사노동자로 인정하고 그 가사노동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손해도 쟁점이 많아요. 쟁점이 많고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회사를 다니셔가지고 급여를 다 받으신 분들 내지는 이렇게 뭐 가해 활동을 한다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분쟁이 많기 때문에 뭐 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요소 포인트들을 좀 잘 찾으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소송에서는 85%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소송에서는 그냥 휴업에 손해가 생기면 100% 주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만 설명을 더 하면 휴업 손해는 사실 약관에 입원 중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입원한 기간만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 팔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는데 집에만 있어요.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입원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휴업 손해에 대한 규정들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갈 부분이지만 입원 기간이 아니어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 휴업손해는 사실 아주 분쟁이 된다기보다 다툼이 많은 영역일 수는 있지만 세법상 입증 가능하고, 그리고 뭐 급여소득자분들은 별로 걱정할 건 없고요. 제일 문제가 많은 건 아까 말씀하신 가사노동자, 학생, 그리고 내가 이만큼 벌고 있는데 아까 제가 했던 양말 장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급여의 차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오늘 명확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근데 많은 설계사님들이 그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은 혹시 휴업손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인분들도 실제 수입을 하고 있는 케이스와, 그러니까 근로를 하고 있는 케이스와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케이스에 대한 또 규정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어머니는 75세신데 주부세요. 아직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거든요.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준이 또 없잖아요. 명확한 몇 세 이후는 가사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잘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노인분들에 대한 휴업손해는. 그래서 실제 수입을 하고 있거나, 요즘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노인 일자리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입증이 되죠, 그분들은. 근데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 손해만큼만 줍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을 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용근로 임금이 뭐 320만 원인데 내가 휴업한 금액이 월 100만 원이었다? 그럼 그 금액을 줍니다. 실제 수익 감소액에 대한 금액들을 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만큼 하는데 왜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실제 수입의 감소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노인, 학생, 어린이 뭐 이런 분들은 분쟁이 많은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라. 찾아도 뭐 그게 자기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